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과 3살 된 딸아이와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시댁과 절연한 상태이다. 절연하게 된 이유는 아직 왕래하던 시절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딸아이에게 달걀이 들어있는 과자를 자꾸 먹이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천만다행으로 내가 미리 알아채고 전부 차단했지만 알레르기 식품을 섭취했을 때 어떤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전혀 이해 못하는 시어머니는 달걀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라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고, 이대로 뒀다가는 딸아이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절연 의사를 남편에게 전달했다. 처음 남편은 내가 너무 오버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동조하지 않았지만 전에 딱 한 번 시어머니가 만든 요리에 달걀이 들어있는 걸 우리 둘 다 발견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그때 딸아이가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었다. 다행히 서둘러 병원에 간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또다시 달걀을 먹이라고 할 거고, 그때도 무사할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딸아이의 생명은 계속 위협받고 있었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딸아이에게 달걀이 들어있는 음식, 과자 등을 먹이려고 시도하는 게 여러 번 적발된 상황이고, 적발된 횟수만큼 딸아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인데 이게 절연해야 하는 이유로 부족한 거냐. 내가 피 튀기며 역설하자 남편도 내 의견을 수용했다. 물론 절연 의사를 전달하자 시어머니는 당장 내 손녀 돌려내! 내 아들 자식이며 이 집안 자손인데 어디 감히 너 따위가! 라고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만 나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절대 딸아이를 시어머니와 접촉시키지 않았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도 포기했는지 잠잠해졌다. 최근에는 딸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성화도 없어지고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그날 나는 먼저 주에 딸아이가 아파서 평일에 다른 사람과 스케줄을 교환하고 급히 휴무를 냈기 때문에 대신 일요일이지만 출근하게 됐다. 당연히 딸아이는 남편한테 맡기고 집에서 나왔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장을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남편이 딸아이가 이상하다면서 당황한 말투였다. 아직 감기가 덜 나와서 그런가 했는데 남편 입에서 경악스러운 말이 튀어나왔다. 남편은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고 시어머니가 딸아이에게 쿠키를 몇 개 먹였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숨을 못 쉬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았다는 거였다. 나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지만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고 악을 썼다. 시댁은 멀지 않았고 정신없이 운전해서 시댁으로 갔다.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딸아이는 괴로운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남편은 놀라서 허둥지둥하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분노가 폭발했다. 분명히 말했죠. 달걀 알레르기라고요. 달걀이 들어간 건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왜 달걀을 먹이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제 딸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네? 격분한 나는 시어머니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는데 남편이 내 뺨을 때렸다. 엄마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랬겠어?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구급차 불렀으니까 진정하고 조용해. 라며 나한테 명령조로 말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알레르기가 뭔지 알고나 있는 건지 달걀은 절대 먹이면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는데, 그리고 이미 절연한 시댁에 왜 딸아이를 데리고 온 건지. 경솔하기 짝이 없는 남편의 행동에 뇌혈관이 다 터져버릴 것 같은 분노가 올라왔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같이 타고 딸아이와 병원으로 향했다. 다행히 구급차 안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딸아이의 숨소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병원에서 하룻밤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딸아이를 병원에 두고 짐을 가지러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뒤따라 병원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한테 대고 멀쩡하기만 한데 무슨 넌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웬 수선이 그렇게 심하니? 내가 보기에는 네가 너무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 알레르기는 무조건 피하는 게 장사가 아니야. 조금씩 먹여서 적응하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다 뜻이 있어서 한 일이라고. 알아들어? 여전히 뻔뻔한 시어머니를 보자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딸아이가 숨도 못 쉬고 괴로워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적응을 시켜가다니 근본 없이 떠드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들어주지. 남편은 옆에서 맞아, 어른 말 틀린 거 없어. 지금 보니까 구급차는 굳이 부를 필요도 없었구만. 뭐 옆집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 남편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내 안에서 무언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짐을 챙겼다. 짐을 챙긴 후 현관 열쇠를 교환하기 위해 업체에 연락한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내가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에 대고 남편은 집에 왔는데 문이 안 열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면서 열쇠 업체 전화번호를 물어보길래 이혼할 거니까 굳이 집에 들어갈 필요 없다고 말해줬다. 그러자 남편은 뭔 개뼈다귀 같은 소리냐며 화를 냈다.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한 아빠하고 딸을 분리하는 게 정상적인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해줬다. 네 짐은 딸아이가 태어난 후 시댁으로 다 보낼 거고 배송비도 네 부담으로 할 거라는 것도 알려줬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거라고 하자 너 미쳤구나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내가 독신 때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서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다. 그러자 남편은 내가 애 아빠야. 네가 뭔데 전부 다 멋대로 정하고 난리야? 라며 북권을 주장했지만 위험한 거 알면서 거기 데려갔으니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거야. 알레르기 일으키게 만든 책임은 어디 가고 아빠 타령이야? 라고 대꾸해줬다. 또 시어머니한테는 이번 일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거라고 하자 그거 두드러기 좀 난 거 같고 이혼에 위자료에 너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니? 라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지만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알면서 먹였다는 건 이미 그 행위 자체로 살인미수이며 인간이 아니라 인간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딸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건넸다. 남편은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냐며 딸아이를 방패 삼으려고 했다. 며칠 못 가서 징징거릴 게 뻔하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며 은근 겁을 줬다. 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직이었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딸아이와 둘이서 평범한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한편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갑자기 구급차가 출동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다는데 손녀가 몸이 안 좋았는데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면서 구급차를 부르고 소란을 피우더라고 라며 자기 잘못은 쏙 빼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동네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사실 그대로 전달한 결과 팩트를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다들 질겁하면서 할머니가 손녀를 죽이려고 환장한 거 아니냐며 동네가 들썩일 정도로 소문이 돌았다. 그 일로 남편이 나한테 화를 냈지만 같은 소문이 남편 회사에도 퍼진 건 두말하면 잔소리. 회사에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한 모친을 감싸면서 아내한테 폭력을 행사한 폭력 남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에 높은 분이 나서서 그런 인간을 우리 회사에서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을 이유가 있나? 라고 한마디 하자 남편은 바로 해고당했다고 한다. 패거망신 수준의 상황에 처하자 남편은 이게 다 내 탓이라면서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떠벌리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사달을 냈다며 나를 협박했지만 누가 봐도 이 사달이 난 원인은 모두 네 탓이라는 사실.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빈약한 알레르기 상식을 열심히 일깨워주고 절대 달걀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만 지켰어도 이런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시댁에만 데려가지 않았어도 딸아이의 생사가 오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00번을 다시 생각해도 이건 모두 남편의 자업자득이며 나는 1도 동정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이번 사태를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다시 찾아와서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며 친정으로 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다. 나는 부모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지 10일 후 남편은 폭망한 자기 처지에 대한 울분을 사귀지 못했는지 아파트로 찾아와서 한참 문을 두드리다 갔단 얘기를 나중에 옆집 사람한테 들었다.
남편의 목표는 나한테서 딸아이를 뺏어가는 거였던 것 같다. 우리 집은 1층이었고 새벽 1시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친정으로 이사를 한 뒤여서 그 집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당연히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심지어 남편을 잡아서 깔끔하게 제압한 후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넘겨줬다고 한다. 체포 당시에 남편은 경찰한테 계속 여기는 내 집이야 라고 주장했다는데 처음부터 그 집은 네 집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번 일로 남편은 악행이력 추가, 한밤중에 남의 집에 쳐들어갔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그 결과 재취업의 길도 막히고 말았다. 지금은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한다. 전 남편 방은 쓰레기와 악취로 넘쳐나고 폐인 수준이라고 한다. 반면 나는 딸아이와 친정에서 잘 지내고 있다. 딸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나 다름없는 인간들에게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